이혜경 교수님 이어서 토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에서 교육공학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육공학이라는 전공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교육공학이라는 분야는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여러 가지 현실적인 교육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으면 그것을 가장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으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학문이라고 저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공학자로서 그리고 대학과 도시, 뭐 공간, 시간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전문적으로 많이 연구해 보지는 않았지만 교육공학자로서 제 의견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이제 제가 교육학과 관련된 과목들을 가르치다 보니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된다. 수업은 어떻게 해야 되고 가르치는 사람은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 이런 얘기들만 많이 했지 평생 학습 시대라는데 저는 제가 학습자로서 제대로 뭔가를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이 이제 너무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교육자로서 '어떻게 가르쳐라.'라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배워야 할까.'에 대해서 제가 좀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스스로 학습자가 되는 그런 좀 체험 학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뭐 온라인 콘텐츠도 제가 돈을 내고 사서 제가 전혀 다뤄보지 않았던 어떤 여러 가지 스킬들을 제가 배워보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면서 뭐 여러 가지 좀 느낀 바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가르치고 있던 것이 좀 빈말이 많았구나. 내가 모르고 가르쳤던 부분이 많았구나.'라는 점들을 생각을 하면서 또 이 토론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조금 더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발표자분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뭐 저도 더 이상 제가 덧붙일 부분은 없다고 생각은 하고 그러면서 그 염재호 총장님께서 가지신 그 대학의 공간의 비전에 대해서 그걸 그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도 있고 동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창의적이고 새로운 관점에서 대학의 공간을 재정의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대학을 다시 보고자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공간을 그냥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적인 사고력을 촉진하는 공간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대학에서 일, 공부, 여가 이 모든 것을 다 같이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지적인 자극제가 되는 곳이 대학이 대학의 공간이 추구해야 되는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태제대학의 그 모델인 것으로 제가 들었던 이제 미네르바 스쿨은 굉장히 과감한 패러다임 전환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미네르바 스쿨의 그 혁신은 그냥 이제 매스컴에서는 뭐 온라인 4년제 온라인 대학이다. 캠퍼스를 없앴다. 그렇게 그 부분이 강조되지만 사실 미네르바 스쿨의 혁신은 그 역량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만들고 과감하게 그 학문적인 분과 섹션으로 나눠진 그 교육 과정을 과감하게 무너뜨렸다는 데에서 이제 미네르바 스쿨의 그 혁신의 핵심을 거기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 나라에서도 좀 과감한 혁신을 가져오는 대학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에듀테크 즉 교육 내지는 학습 그리고 테크놀로지를 합쳐서 뭔가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을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여러 가지 이제 뭐 소프트웨어도 될 수도 있고 뭐 온라인 콘텐츠도 될 수도 있고 플랫폼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을 우리가 에듀테크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대학의 공간을 재정의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에듀테크가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에듀테크는 이제 굉장히 화려한 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술들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앱스토어에만 들어가면 얼마든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AI와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접목을 해서 정말 나보다도 나의 학습을 더 잘 이해하고 나와 비슷한 아니면 나 외에 또 수없이 많은 학습자들을 다 분석을 해서 가장 좋은 학습 경로를 제시해 주고 가장 좋은 학습 콘텐츠가 무엇인지도 제안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도구들이 이제 저희 손끝에 다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뭐 강의도 하고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이제 포함이 돼 있고요. 근데 이제 이 화려한 기술들의 근본 핵심 에센스는 이제 맞춤형 학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퍼스널라이즈 러닝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맞춤형 학습은 이건 그냥 개인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 주는 학습이라기보다는 언제 어디서든 개인에게 가장 맞는 최적의 학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학습 목표도 학습자가 정하느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좀 더 학습자 중심적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에듀테크의 그 핵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 뭐 정부, 대학에서 추구하는 아니면 진행하는 굉장히 많은 에듀테크 테크놀로지 교육 관련 프로젝트들도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결국은 특히 초중등 학교에서는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누구든지 사교육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의 맞춤형 학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을까 하고 하는 그 고민에서 출발한 그 사업 그리고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에듀테크가 점점 보편화되면서 이제 역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대학의 공간, 문화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여러 사람들 간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장점들은 많이 있겠습니다. 일단은 학생들이 여러 가지 지적 창의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지적인 파트너로서의 테크놀로지의 기능도 있고 그리고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여러 가지 관계를 더 원활히 소통을 더 원활히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또 중요한 장점은 데이터 수집이 굉장히 용이해지는 세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맞춤형 학습의 출발은 데이터의 수집인데 데이터 수집은 그냥 맞춤형 학습을 더 잘할 수 있게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 그리고 교수자들이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근거에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에듀테크와 맞춤형 학습 환경이 점점 발달을 하면서 지금도 이제 회사들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미개질서, 직급, 뭐 여러 가지 서열주의 이런 문화가 많이 이제 소멸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특히 우리나라 같은 문화에서는 완전히 없어지기는 힘들겠지만 그게 이제 대학에서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줌으로 수업을 하셨으면 알겠지만 강의실 안에서는 제가 왕으로 학생들 앞에서 군림을 할 수 있었지만 줌에서 저는 그저 학생들과 똑같은 하나의 박스 안에 갇힌 한 인간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이게 정말 인간관계까지 많이 바꿔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줌은 아니지만 이제 제가 이제 있는 서강대학교에서 제가 그 교수학습센터장을 맡고 있는데 그 안에서 하고 있는 작은 프로젝트 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타버스를 이용을 해서 학생들하고 이제 교수님들이 좀 원활히 소통을 하는 이제 그런 재밌는 이벤트들을 저희가 기획을 했었는데요. 하나가 이제 메타버스 빅게임이라고 해서 약간 그 러닝맨을 메타버스하고 이렇게 섞어놓은 이제 그런 게임을 저희가 2학기 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학생들을 맞이하는 다시 캠퍼스로 맞이할 때 좀 더 학생들에게 캠퍼스를 잘 알리고 그리고 좀 더 재밌게 학교를 만들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런 빅게임 이벤트도 기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지난 학기에는 메타버스를 좀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교수님들이 많이 겁을 내니까 학생들하고 같이 수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또 그 이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들이 훨씬 겁을 덜 내시면서 그 메타버스를 활용을 하는 것을 배울 수도 있었고, 학생들도 뭔가 이렇게 더 책임감을 갖고 자신들의 수업을 자신들이 같이 만들어 나가니까 굉장히 좀 재밌게 좀 좋은 그런 성과를 냈던 그런 좀 작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그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것이 이게 단지 뭔가 어떤 효율성, 뭐 장소의 효율성, 인력의 효율성 이런 차원에서도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문화 자체를 바꾸는 데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에듀테크와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 토론문을 보면 가로치고 믿고 싶은 테크놀로지 활용의 학습 효과라고 적어 놨습니다. 뭐 TV를 키거나 어디 뭐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술이 교육을 많이 바꿔놓을 거고, 뭐 예전에 강의는 다 없어질 거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아직 기술이, 그러니까 기술의 효과, 교육 학습 효과를 수십 년 전부터 연구를 해왔지만 사실 솔직히 일관된 결과는 없습니다. 네, 일관된 결과가 없고 에듀테크든 뭐 문제 중심 수업이든 어떤 교육적인 방법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100가지 좋은 얘기를 하면 그 뒤에는 100가지 또 별로 좋지 않다,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연구들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교육에 있어서 최적의 좋은 방법은 좀 일관된 효과를 찾기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효과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듀테크는 계속 어떤 효과도 효과지만 사실은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하고 앞서 나가기 때문에 효과보다는 필요의 차원에서 우리가 에듀테크를 더 많이 계속 더 활용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특히 초중등 학생들의 지난 2년 정도의 시간을 우리가 돌아보면 학생들의 그 학력 저하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초중등생뿐만 아니라 대학생들도 좀 학력 저하, 그 측정은 안 해봤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학력 저하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학습자의 관점에서 한번 온라인 교육을 제가 스스로 여기저기 가서 이제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받아보니 저는 물론 이제 염대호 총장님께서는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그냥 제한적으로만 하자라고 하셨는데, 제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아보니 저는 정말 강의실에서 수업을 받고 싶은 생각이 정말 굴뚝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너무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너무나도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도 그것을 듣는 저는 분명히 모르는 부분이 반드시 생기고, 그리고 그게 제가 대형 강의실이 있다고 해서 그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속 시원히 항상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더 질문을 할 수 있고 모르는 부분을 더 채울 수 있는 어떤 즉시성, 예, 이런 것이 더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여러 가지로 뭐 연습을 하고 나 자신에게 어떤 피드백을 받는 이런 과정들이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몸소 느끼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테크놀로지에서 다 채워질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그리고 특히 새롭고 어렵고 배우기 어려운, 누군가가 조곤조곤 잘 설명을 해주고 보여줘야 되는 이제 그런 수업들을 위해서는 아직은 우리에게, 특히 어린 학생들 아니면 굉장히 이렇게 처음 뭔가를 접하는 학생들에게는 대학의 강의실이 아직은 소중하고 필요한 공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그것은 이제 굉장히 일부인 거고 시작인 것이고, 제 생각에는 대학이 이 안에서 학생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시험도 열심히 치면서 지식적인 부분을 채워나가고, 그리고 가상이나 메타버스 같은 공간에서도 나름대로 다양한 협업과 상호작용,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적인 활동을 추구를 하고,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는 저는 이걸 토론문에서는 Real World Problem Solving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갖춰진 공간 안에서는 아무리 문제 중심 수업을 그 현실을 반영을 하고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그것은 현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와는
비교도 안 되게 매우 단순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이라는 곳은 어떤 기본적인 그 교육의 공간으로서는 있지만 실제 존재하는 바깥 세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학과 그 지역 사회가 이제 공존하고 그 안에 이제 다양한 그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과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대학의 건물하고 이제 도시가 섞여 있는 이제 그런 모델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대학생들이 어차피 밖에 카페에 나가서 돈을 내고 공부를 한다면 차라리 대학이 그런 공간을 주변에 많이 이렇게 뭐 어떤 식으로든 많이 학생들을 위해서 확보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아무튼 사회에서 실질적인 정말 리얼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은 그러니까 갇혀진 공간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하고 매우 다르기 때문에 좀 그런 기회를 많이 열 수 있도록 대학 공간을 좀 다시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그렇다면 교육 시스템의 변화는 어떤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관련 이슈로는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대학 교육 자체가 급격하게 바뀌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고 그냥 단지 귀찮아서 하지 않았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앞으로 또 그런 급격한 변화가 있지 않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혁신을 계속 할 수 있을지, 혁신을 안 할 수 없게끔 하는 그런 환경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앞으로 그 대학과 사회에 올 변화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구성원 모두가 같이 공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원 행정, 시간표 만들어 나가는 방법, 학기제, 교실, 교원들의 뭐 양성, 고용, 평가, 보상 이 전반적인 시스템의 어떤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